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제 반도체의 종류에 대해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종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제 아까 고체 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고체 분자에서 중요한 개념은 에너지 레벨에서 에너지 띠의 개념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의 서로 간의 반발력 때문에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자 에너지 띠를 만드는데 일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너지 종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전자가 채워져 있고 에너지가 가장 높은 부분을 갓띠, 원자 갓띠. 그리고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전도띠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자 에너지 레벨 사이에 전자가 있을 수 없는 에너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이것들이 띠가 된다면은 이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 부분도 띠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금지대 띠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반도체는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물질입니다. 아주 넓은 거리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 에너지의 간격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에너지 차이가.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이제 부도체 성질을 띠지만 적정한 에너지를 가해준다면 여기 전자가 간격 띄어서 전도띠에 올라갈 수 있다. 에너지가 올라가서 이제 전기 전도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도체되는 것이죠. 도체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가하고 가지 않고 있다라. 에너지 가하고 가지 않고에 따라서 이제 전기 전도를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반도체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일단 근본적으로는요, 반도체는요, 원자가 전자가 4개인 물질로 만듭니다. 원자과 전자, 즉 체각전자를 얘기합니다. 체각전자에 대한 설명은 화학 시간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었을 테니까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4개다라는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그 원자과 전자 4개 물질이 바로 이제 게르마늄인데요. 네. 자, 이런 반도체에 적당한 이제 장난을 치면요. 이제 반도체의 전기 전도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 컴퓨터 이제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 위를 좀 주목해 주세요. 여기 위를. 자, 지금 이제 이 아래 그림 보시면요. 이제 그 게르마늄에 이루어진 반도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근데 지금 보면 게르마늄과 게르마늄끼리 전자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네. 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공유협이라고 부르는데 반도체는 원자력 전자 4개가 이제 서로끼리 공유협을 이루면서 구성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게르마늄이 이루어진 원자 중에 고의로 하나의 게르마늄 원자를 제거하고 거기다가 원자가 전자가 5개의 물질을 끼워 넣습니다. 강제로. 대표적인 물질이 비소인데요. 그 이제 5개의 물질 끼워 넣으면요. 그 중에 4개의 전자는 게르마늄과 공유혈합을 일으켜요. 근데 1개의 전자는 이제 공유혈합을 하지 못해요. 그냥 남아버립니다. 자, 이 남은 전자를 잉여전자로 부르는데 이 잉여전자 같은 경우는요. 물질 속을 마구잡이로 싸돌아 이게 댕기면서 물질의 전기전도성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자의 강제적인 흐름은 전기전도를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이어전자를 강제로 발생시킴으로써 이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기전도성을 좋게 만드는 이런 물질을 뭐라 부르냐면 바로 N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그 강제로 이렇게 다른 원자들을 들이미는 행위를 도핑이라고도 불러요. 책에도 있을 겁니다. 도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같은 상황을 갖다가 이제 에너지의 그래프로 바꾸어 볼 수 있어요. 그래프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컴퓨터 그림 보면은 이제 그래프가 나타나져 있는데요. 자, 보시죠. 반도체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전도띠와 가전도띠가 적당한 이제 간격을 두고 있는 물질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런 반도체에 원자가 전자가 5개의 물질을 밀어넣음으로써 전기를 강제적으로 좁혀는 물질이 바로 N형 반도체라고 그랬죠. 그것을 에너지의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 겁니다. 전도띠 밑에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레벨을 만드는 거예요. 이래 되면 이제 전자와 전도띠 사이 간격이 굉장히 가까워서 이 전자는 쉽게 전도띠에 뛰어 올라가서 에너지가 높아져서 전기 전도를 좋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전제띠와 전도띠의 간격을 줄인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넓은데 강제로 이걸 줄인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특이할 뿐이죠. 특이한 방법으로 가전자체와 전도의 간격을 강제로 줄인다는 겁니다. 강제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자가 전도띠로 잘 올라갈 수 있고 전기줄도 좋게 만들 수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방법으로 말이죠. 됐나요? 이해가 막 그렇게 고도의 일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쯤 하면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할 말인데 N형 반도체에서 자, N형 반도체는 전화 운반자가 전자예요. 전자의 흐름으로서 전기 조도속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N형 반도체 어떻게 간단히 그림을 표기하나 이런 겁니다. N형 반도체 이루는 물질이 있으면요. 전화 운반자가 전자니까 이렇게 그림을 표기합니다. 단순하게. 전화 운반자가 전자니까. 이렇게 단순히 그림을 표기합니다. 알겠죠? 그림으로 표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하고요. 아시겠나요? 그래프와 그림 둘 다 좀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반도체에 자 장난을 쳐서 전기 조도서 좋아지게 하는 한 가지 종류가 더 있습니다. 바로 P형 반도체인데요. 자, P형 반도체 이런 겁니다. 자, 게르마늄 원자가 공기업을 이루고 있는 이렇게 반도체가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고이로 개념할 원자를 하나 빼버리고요. 원자가 전자가 3개의 물질이 넣습니다. 3개의 물질. 3개의 물질. 대표적인 물질이 인듐인데요. 인듐을 넣습니다. 넣으면 자, 3개의 전자는 게르마늄과 각기 공유결합을 합니다. 근데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 개의 전자 모자라요. 네, 그 부분을 이렇게 구멍으로 표현합니다. 구멍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구멍은 이제 전자 이동을 강제적으로 일으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주변에 있는 전자는 구멍을 향해서 이동합니다. 이렇게 구멍이 있으니까 구멍 매끄럽게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멍 매끄럽게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구멍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구멍이 있으니까 이제 주변의 전자가 또 구멍 매끄럽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구멍의 전자는 강제적으로 전자 이동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어제는 구멍 때문에 전자 이동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멍 때문에 강제적으로 전자 이동이 발생해서 물질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멍을 강제적으로 발생시켜서 전자 이동을 고의로 일으켜서 전기 전도성이 좋게 만드는 그런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P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것도 그 전문용어로 도핑이라고도 해요. 도핑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근데 이 구멍에 대해서 말할 게 있는데요. 잘 보세요. 자, 요 그림 그대로 활용하면은 지금 전자가 이렇게 구멍에서 이동하게 되면 여기에 전자가 있게 되고 이제 반대로 여기에 구멍이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전자가 왼쪽이 되면 구멍은 오른쪽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구멍의 움직임은 마치 양성자의 움직임과 굉장히 비슷해요. 양전기의 움직임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전기 회로에서 보시면 전자의 움직임과 양전가의 움직임이 반대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이 구멍이 양전기는 띄고 있지는 않지만 양전기의 성질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의 방향을 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멍이 이런 특이한 성질이기 때문에 그냥 구멍이 아니라 양전기의 흐름과 유사한 형태의 흐름성을 지닌 구멍이라 그래서 이것을 양공이라 불러요. 양공. 양전기의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진다 그래서 양공이라 부른다고요. 양공.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앞으로 양공은 양적 역할을 한다.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똑같이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예,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양공을 고의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자, 양공이 움직임으로써 그 전기 전도성이 좋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에너지띠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요 그림 좀 보시죠. 반도체 근본적으로 전도띠와 가전도띠가 특정 간격을 이제 두고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반도체는. 자, 근데 여기에 원자가 전자의 3개의 물질을 고의적으로 삽입을 해가지고 자, 양공을 만들어서 양공 때문에 전자 이동을 고의적으로 일으켜서 전기적으로 좋게 만든 것을 에너지띠의 그래프에 표현하면 어떻게 했냐? 가전자띠 바로 위에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 레벨을 만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가전자띠에 있는 전자는 쉽게 에너지 얻어서 이렇게 에너지 전자가 비어져 있는 에너지 레벨 뛰어 올라갈 수 있고 자, 전자는 쉽게 전기 전도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전도띠와 가전의 간격을 낮춘 거예요. 이렇게 낮춘 거예요. 근데 좀 특이한 방법으로 낮춘 거죠. 아까랑 똑같이. 알겠나요? 자, 그럼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 양공의 존재 때문에 전자의 움직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 전선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P형 반도체의 전원 반자는 양공이 되는 겁니다. 양공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P형 반도체의 그 그림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립니다. P형 반도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 있잖아요. 그럼 그 내부에는 양공이 있다는 거니까 양공을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P형 반도체를 NLD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 거고요. 그냥 P형 반도체의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약식으로. 아시겠나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반도체 종류 두 가지 배워봤습니다. 그 먼저 반도체는 이제 그 가전자띠와 전도띠가 이제 특정 간격을 두고 있는 물질이죠. 그런데 여기에 도피나 행위를 통해서 가전자띠 바로 아래에 전도띠 바로 아래에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레벨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이제 그 가전자띠 바로 위에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 레벨을 생기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이 각각의 행위는 가전자띠 전도띠의 이 간격을 갖다가 특이한 방법으로 줄인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기 조도속을 강제로 좀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이용하여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물질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우선 다이오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꿔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죠.